요즘은 운동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예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취미로 한다는 분위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스포츠 인프라가 크게 늘어나고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스포츠도 유행을 타게 되었고 각 종목에 맞는 장비나 의류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매년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운동은 이제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기준으로 시대별로 어떤 스포츠가 대중에게 유행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약 35% 정도로 지금에 비하면 운동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의 비율이 아직은 많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88 서울 올림픽 이후 7, 80년대에 비해서 건강한 몸과 균형 잡힌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등산, 조깅, 배드민턴처럼 공원이나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생활형 스포츠가 중심이 되어 유행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이 제한적이었는데 이 시기에 에어로빅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에서도 비디오 강좌를 통해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음악과 댄스가 결합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 주부와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몸짱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헬스장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90년대 건강 중심 운동 문화는 점차 자기관리와 외형관리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몸 만들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한 IMF 이후 등장한 새로운 키워드가 바로 힐링과 웰빙이었습니다. 경제적 불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퍼지면서 골프, 등산, MTB 같은 레저형 스포츠가 동시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프는 기존의 사치 스포츠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점점 대중 스포츠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맞이했는데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스크린 골프가 등장해서 진입 장벽을 낮췄고요. 박세리 선수를 비롯한 여성 프로 골퍼들의 활약으로 여성들의 참여율이 늘며 골프의 대중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한편 90년대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등산은 여전히 국민 여가 1순위 운동으로 자리했고요. 이 시기에는 노스페이스, 코어롱 스포츠, K2 등 브랜드들이 아웃도어 룩을 트렌드로 만들며 패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MTB 역시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면서 라이딩 환경이 개선되었고 삼천리, 알톤 등 국내 브랜드가 중고가 라인업을 출시하면서 20, 30대 중심의 레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공원 한강 레저 붐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강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운동이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닌 여가와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에 해외에서 요가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요. 여성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이나 화보를 통해서 요가를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가는 건강하면서도 우아한 운동으로 인식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요가 센터와 강좌가 빠르게 늘어나며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 및 자세 교정, 다이어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운동으로 자리 잡았고요. 한편 헬스와 등산은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유지했으며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생활체육 참여율이 40%를 넘어서며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함께 스마트워치, 스트라바, 나이키 런클럽 같은 다양한 운동 앱이 등장하면서 운동이 기록과 도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러닝, 마라톤, 로드사이클, 크로스핏 같은 기록형 스포츠들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한 운동 문화의 형태가 바로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또한 기업이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나 그란폰도 같은 장거리 자전거 행사들이 생겨나며 기록에 도전하고 성취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SNS 인증 문화도 함께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보여주고 함께 즐기는 활동으로 변했고요. 당시의 헬스 문화도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몸짱 중심에서 벗어나서 기능성 훈련과 퍼포먼스 향상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 전반이 기록, 퍼포먼스, 경쟁을 중시하는 형태로 진화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의 변화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러닝 앱으로 기록을 남기고 SNS에 운동 인증을 공유하며 함께 도전하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런크루, 사이클 동호회, 크로스핏 박스 문화의 뿌리가 바로 이 2010년대 초중반에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운동은 경쟁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운동 인증 문화가 완전히 정착했고요. 운동복 패션이나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운동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운동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루의 루틴이자 개인 브랜딩 수단으로 바뀌었는데요. 또한 2000년대 후반에 유입된 요가 문화가 필라테스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필라테스를 통해 몸매와 자세를 관리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필라테스는 여성들에게 요가를 잇는 대표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실내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체험, 성취, 감성 공간의 요소가 결합되면서 트렌디한 운동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클라이밍 짐과 필라테스 센터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된 크로스핏 역시 빠르게 성장해서 이 시기에는 전국 박스 수가 약 5배 이상 증가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전형 커뮤니티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50%를 넘어서며 운동이 특별한 사람만의 취미가 아닌 대중적인 생활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며 운동 문화는 비대면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했는데요. 많은 헬스장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이나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유튜브에서는 홈트레이닝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러닝, 사이클 관련 영상 조회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운동이 더 이상 실내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 혼자 즐길 수 있는 개인 운동의 형태로 확산된 시기였는데요. 특히 골프, 등산, 자전거, 러닝 같은 비접촉 야외 운동들이 큰 인기를 얻었고요. 한강 자전거 길과 도심 공원은 주말마다 운동 인파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생활체육 참여율이 60%를 초과하며 운동이 일상 속 필수 루틴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 팬데믹이 지나가며 다시 함께 운동하는 시대가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시절 인기를 끌던 사이클과 골프의 인기는 점차 줄어들고 대신 테니스가 새로운 대세 스포츠로 부상하며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또한 운동 패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운동은 단순히 하는 행위를 넘어서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되었고요. SNS에서는 릴스나 쇼츠 같은 숏폼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동 챌린지와 제품 리뷰 영상이 쏟아졌고요. 운동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러닝 붐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초반의 기록 중심의 러닝과는 다르게 지금의 러닝은 패션, 커뮤니티, 이벤트, 브랜드 문화가 결합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각 스포츠 브랜드들이 러닝과 경쟁을 벌이고 곳곳에서 러닝 크루, 러닝 클래스, 브랜드 러닝 이벤트가 생겨나며 러닝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동시에 가장 핫한 취미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다만 참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공원이나 트랙 등에서 러너 매너 문제나 민폐 유형도 함께 증가하며 운동 문화의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대별로 어떤 운동들이 유행해 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시대마다 운동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결국 공통된 건 움직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유행에 따라 쫓기보다는 여러가지 스포츠를 경험해보며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즐기는 것이 그게 진짜 오래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운동이 다르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재미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참여율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운동 매너와 배려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운동 인프라도 더 확대되어 언젠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굴리오TV의 도피디였습니다.